안녕하십니까. PHGC입니다. 21년 6월 10일 나스닥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그 링크 하나 좀 올려드릴 텐데, 요거는 그 연준 테이퍼링 관련해서 키움에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그래서 그거 시간 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그 레포트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제 상방으로 갔다가 그 어제 그제에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뒤로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뒤로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지금 추세 전환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아직까지는 상승 오파가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로처럼 말씀드리지만 그 상승 추세가 진행될 당시에 1, 2, 3, 4, 5, A, B, C 요게 이제 파동의 기본 모델이에요. 이 모델이 모이고 그걸 이제 제가 프랙탈이라고 그러죠. 그 무수히 작은 모양들이 모여가지고 큰 잎사귀를 만드는 거고, 요런 기본 모델 파동이 모여서 큰 파동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큰 파동이 결국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큰 그 테두리 내에서 현재 상태는 요 상태예요. 요 상태. 그러면 이 상태라면 이 안에 또 이런 파동들이 또 존재하겠죠. 이런 파동들이. 그래서 그 파동들에 대한 일부 조정으로 보셔야지 지금 추세가 바뀌어가지고 하락 A파가 진행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 주면 매수, 조정 주면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실패할 확률도 적고, 그 다음에 만에 하나 그 슈팅을 쏜다라고 했을 때 먹을 수 있을 때 크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겁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예, 그래서 저 추세에 대한 반대 포지션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먹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청산을 좀 짧게 끊어가시는 그런 관점을 가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추세에 대한 정방향으로 진입했다. 그러니까 상승 오파에 대한 정방향이면 매수 포지션이죠. 그래서 매수 포지션을 들고 간다고 한다면 손절은 좀 깊게 가지고 가시고, 가급적이면 MIT 거시고 좀 이렇게 먹을 때 좀 크게 먹는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연준에 대한 테이퍼링 얘기는 한 4월경부터 그 소울창게 계속 나왔어요. 이게 나왔는데 실제 그게 얘기만 나올 뿐이지 한다 만다 해가지고 시장에 불안감만 더 키웠습니다. 예, 불안감만 더 키웠는데 결국은 불안감만 더 키워가지고 지금 그 5월 달에 저렇게 하락을 만들어냈잖아요. 조정을 크게 줬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것이. 그러니까 뭐 시행을 한다고 말은 뭐 이게 옐런이 얘기를 하고 그 FOMC에서 파월이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게 정작 뭐 시행은 뜨뜻미지근하게 미뤄지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 시바이노트 수익률하고 지수하고가 디커플링 상태로 심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그 시바이노트 수익률이 살짝만 뜨게 되게 되면 지수는 그냥 확 내려봤고, 그 다음에 시바이노트 수익률이 조금만 수익률이 꺾이게 되면 지수가 확 올라가는 그런 그 디커플링 모습을 보였는데, 상관관계를 좀 검토를 하시고 보셨던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지금은 또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솔창게 나옵니다. 이게 솔창게 나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런 거였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물가연동 채권을 매입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준비한 화면이 이게 아니네요. 잠시 에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는 그 시기에 뭐라냐면 물가연동 채권이라는 거. 그러니까 물가연동 채권이니까 지금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률이 더 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주식이 하락한다. 이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대규모 자금들이 어디로 갈아타냐면 물가연동 채권을 매수를 때려버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시바이노트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의 수익률보다 이 수익률이 더 좋으니까 결국은 시바이노트에 대한 위험도가 사라져버린 거고 소멸이 돼버린 거고 대신에 물가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게 우려를 하면서도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 물가 상승에 지금 배팅을 한 게 세력들은 물가가 올라가면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아 생겨라. 그리고 또 옐런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재무장관 입장에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우려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바이노트가 어떻게 되냐면 그 지수하고 과거에는 디커플링으로 움직이다가 지금은 커플링으로 움직이면서 시바이노트에 대한 그 악재라고 해야 되나? 우려감이 거의 뭐 소멸 단계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이제 그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요걸 짧게 촬영을 해야 되는데 벌써 이제 7분이 지나갔어요. 그럼 빨리 한번 보고요. 자, 일봉상에 제가 그저께 요때죠. 요때 이제 뭐겠냐면 요때 장대봉이 나왔으니까 장대봉 옆으로 해가지고 음봉 양봉에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걱정할 부분이냐?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왜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까? 얘는 지금 상승 5파가 진행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이 음봉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조정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조정으로. 그 다음에 저기 240분봉을 보게 되면 240분봉에서 이게 지금 꺾이는 모양새가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을 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여기에서 이걸 돌파를 하고 안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돌파를 실패를 했죠. 돌파 실패하고 이제 밀리는 형상을 보이고 있으니까 나름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 되려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 반대편 분들은 이제는 하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매도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120분 봉 보도록 할게요. 120분 봉입니다. 120분 봉에서 지금 현재 여기 20MA를 지금 하락 돌파를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60MA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60분봉의 차트에서는 지금 60MA를 이제 밀고 내려온 그러니까 지금 하락이 이게 걱정이 될 정도로 하방으로 지금 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할 정도로 얘가 지금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관점은 매수가 유효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파동 카운트. 파동 카운트는 얘기 말씀드렸지만 파동 자체가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어령, 비어령.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고리. 그렇기 때문에 파동 카운트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피보나치를 적극적으로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보나치선은 뭐 어느 증권사나 다 기본으로 다 제공되는 그 차트 툴이에요. 선만 딱 긋게 되면 선이 쭉쭉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는 게 기준 파동으로 삼아야지 이 기준 파동에 대해서 어떤 자리에서 저항을 받을까 지지를 받을까 카운트를 할 수 있는데 애시당초부터 이 기준 파동
FB를 설정을 잘못하게 되면 아무리 선을 그어도 그 선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보나치를 처음에는 피보나치가 중요하다더라. 지금 피보나치가 중요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파동 이론의 창시자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파동 창시자의 이름 엘리엇. 그래서 엘리엇 파동 이론을 가지고 또 이게 그 이론대로 해가지고 하는 이제 뭐 트레이드도 굉장히 많은데 막상 내가 해보면 안 맞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제 그 파동이 어렵고 피보나치는 안 맞고 그러니까 다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은 항상 통계적인 관점에서 그 이론적인 매매를 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올라간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지 않고 무턱대고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추격 매도하지 않는 그런 어떤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파동 카운트는 똑같아요. 파동을 일로 좀 넘기겠습니다. 파동 카운트를 다시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1, 2, 3, 4, 5. 5인데 5의 파동이 지금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5의 파동은 어디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죠? 요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요 위에까지. 그래서 요 위에까지 올라가 가지고 여기에서 A, B, C 만들어서 조정을 다시 주고 다시 이제 또 상봉으로 가겠죠. 그런데 요 이제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 때 이 조정은 또 그 당시에 가서 다시 파동 카운트를 또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O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이게 조정이 아니냐 A 파동이 나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요게 하락 4파고 이게 상승 5파잖아요. 그럼 이 상승 5파 안에 뭐가 존재하는 겁니까? 또 프랙탈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파동 1, 2, 3, 4, 5, A, B, C가 또 존재하는 겁니다. 이 안에. 그래서 이거는 뭐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아직 그 시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교육은 못 시켜드렸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따로 교육을 시켜드릴 겁니다. 왜 교육을 시켜야 되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많이 이제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상승 5파가 진행 중인데 상승 5파 내에 프랙탈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어디로 간다? 상방으로 더 간다. 그럼 상방으로 가게 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여기 이 자리, 요 자리, 06자리, 이 자리까지는 무난히, 그러니까 고점을 돌파하고 살짝 이제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살짝 넘기고 아마 조정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점은 조정 주면 매수로 대응하는 게 유리하다. 조정 주면 매수로. 물론 이제 트레이딩이 좀 이게 트레이딩의 실력이 좀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 순간순간 차트의 흐름에 맞게끔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미 이제 뭐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부를 저와 함께 할 만한 이제 근거가 없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뭐 전문가 뺨칠 정도의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제외하고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차트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에 대한 그 관점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대응도 어떤 대응? 조정 주면 매수로 대응을 하겠다. 매수 대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잘 매매하셔가지고 수익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또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21시 3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